종북 세력과 연방제 통일. 이 내용만 보면 연방제 통일 방안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이라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전제 조건을 여러 개 내걸었다. 이들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실행하는 김일성의 연방제는 적화통일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서울의 좌익들은 주구장창 그런 연방제를 외쳐대고 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옛 통진당 그리고 좌파 국회의원 대부분이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흔하디흔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른바 김일성이 내세운 연방제의 전제 조건이란 바로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적 악법방공법, 국가보안법, 철폐한 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등 반민주적 파쇼통치기구, 철폐지금은 국정원 해체로 집중된 민주인사 석방방국 가좌익사범과 비전향장기수인 양심수 석방과 동일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 반국가단체인 종북좌익단체와 공산당 합법화를 의미한 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유엔 단일의석으로 가입 유엔 단일의석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어 북한의 남침을 내전으로 간주, 유엔군 지원 불가 그리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 등등이다. 다시 말해 남쪽의 인민정부가 수립되어야 비로소 북한의 공산정권과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 김일성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통한 영공합작 통일론의 핵심 요지다. 그런데 지금 국보법 철폐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전 시작 정권 환수 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김일성이 말한 대남 적화혁명의 핵심 과제들을 실현시키자고 외치는 무리가 누구인가? 바로 이 나라의 좌익 국회의원들이요. 대통령 되겠다는 후보 중에도 있었고 또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종북 좌익 세력과 그들에게 선동당하는 철없는 우리 이웃이 아닌가. 3. 당신의 세계관을 묻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우리 사회가 보수우파 대 종북 좌익으로 양분되어 이세들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각 정당의 정강정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좌우 이념과 사상 세계관의 갈등과 대결이 없는 영역이 없게 된 데 기인한다. 이런 사상 이념적 혼란과 갈등은 남북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사상전의 우위 확보.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진화론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자본론, 노동가치설계급 투쟁,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기저로 하는 사상이념이다. 공산주의를 사상이념적으로 극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상전에서 우위를 자신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이른바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내부에 기생하며 준동하는 좌익들로부터 우리의 아들, 딸 등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체제적으로는 종언을 고하였지만 철학과 사상 문화면에서는 아직도 건재하고 오히려 더욱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좌파 강단의 교수, 지식인들로부터 초중고의 정교조 교사들은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적 인간관과 유물계급 사관, 사회갈등이론, 사회구조변혁이론, 성소수자, 인권보호론, 곧 동성애 비호 등등 철학과 연예 문화 영역 윤리와 도덕은 물론 심지어 가족과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전말을 보면 우리 사회의 좌익 사상 문제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실감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세계 최후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우익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좌익 공산주의 체제인 인민공화국이 분단 80년 동안 6.25 남침전쟁을 계기로 생사를 걸고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기 위한 대결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 냉전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분단 80년 동안 남북 대결을 지속해오는 동안 세계 공산권의 붕괴로 세계적 동서냉전 체제는 사라졌으나 남북 간에는 여전히 냉전 체제로 인한 첨예한 사상 군사적 대결로 긴장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사상전에 밀린 보수우파. 현실이 이러함에도
역대의 보수 우파 정권들과 지식인들이 사상 이념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탓에 종북 좌익 정권. 10년간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종북 좌익 세력이 자리를 잡고 사상적으로 점령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 세력 간 남남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민족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전을 목도하는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북한 공산군의 도발로 발발한 6.25 전쟁은 전 세계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총동원된 이념전쟁이었고 체제전쟁이었다. 그 전쟁이 휴전선에 멈춰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군사무력으로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에 멈춰있지만 사상이념의식은 이미 그 분계선이 뚫리고 허물어져 버렸다. 그 현장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이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순결한 두뇌를 좌파운동권의 캠퍼스로 내주고 붉게 물드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오래전 동독이 서독에 합류, 통일하고 공산종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는 등 공산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 또한 중공은 개방되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너무 방심했고 남한 내부의 좌익운동권을 중심한 종북 친북반 친중 세력의 암약과 도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이 이들 남한 내부의 좌익들이 소위 386 운동권 1세대 이후 30년 한 세대를 거치며 입법, 사법, 행정 각계각층에 포진하여 현재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내놓고 위협하는 세력으로까지 포진하게 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사태는 물리적 대비, 곧 경제군사력, 우위만으로는 사상이념적인 열세를 이길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교조에게 교육계를 빼앗긴 현실이 그 증거다. 두뇌를 지배하는 것은 사상이다. 사상과 정신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에서 종북 세력의 대한민국이 밀린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령일 뿐. 공산주의 이론은 순전히 허구요 신기루다. 그 허구를 폭로하면 자동적으로 공산주의는 소멸하게 된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첫마디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그 정체를 유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유령의 사상, 곧 악신 마귀의 사상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유령이란 밤의 어둠에서만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빛이 떠오르면 사라진다. 밤 귀신에 불과한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무지하여 그 정체를 모를 때는 그 행패의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진리의 빛이 나타나 그 정체가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치밀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면 조만간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더구나 북한, 쿠바, 중국 등을 제외한 전 세계 공산권 체제가 다 붕괴한 이 마당에 쫓기는 패잔병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연계하고 있는 국내의 종북 좌익 세력임을 알면 의외로 그 해법은 간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반공승공 이념을 학습하고 무장하는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북한이 대한민국 내부에 심어놓은 비대칭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소화시키는 효과적인 처방이다. 문제는 이런 반공승공 이론을 창출해내야 할 보수우파의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아예 무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허송세월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데 반해 종북 좌파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좌익운동권 세력과 연계하여 끊임없이 공산주의와 북한의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일반 대중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파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보수우파 국민에게도 묻는다. 귀하는 무슨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 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또 좌파의 역사관인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 대부분의 우파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이런 사상 철학적인 문제에 제대로 된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도 자기 세계관 역사관이 없으니 대안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무지하니까 비판도 겉을 쓰다듬는 반대를 위한 비판에 머물고 건설적인 대안이 있는 비판이 될 수가 없다. 좌파 지식인학자들은 그들의 세계관 역사관을 배경으로 사상 이념의 동질성으로 뭉치고 확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파들은 나는 무슨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자는 모여라 하는 분명한 관점과 체계적인 철학 사상이 있는 학파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분명한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관점이나 능력을 가진 우파 지식인들이 학연지연 종교세대를 뛰어넘어 단합하여 드러내고 소리치고 나와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나서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그 사람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작금의 한국 언론 역시 이런 사상과 철학 면에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생맹증에 걸려 편파적인 보도와 논평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일반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반공승공 사상은 좌익이 신봉하는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 등을 극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우익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철학적 사상적 열쇠를 보완해 줄 것이다.